지금까지는 진폭, 간격, 그 다음에 복합, 이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 제품의 기능, 이제 성능하고 관계된 파라미터를 중요한 거를 몇 가지만 볼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곡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재료 B, 아까 얘기할 때 이 재료 B를 얘기했는데, 여기 뭐냐 하면 어떤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C라는 레벨만큼 내려와서 단면을 절단했을 때, 그때의 요 재료가 접하는 요 길이, 요걸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전부 더해서 이제 얼마가 된다. 요게 지금 요게 RT가 되는 거죠. 가장 높은 피크에서 가장 낮은 골까지. 그러니까 가장 높은 피크에서가 이 재료 B가 0%가 되죠. 접촉이.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골, 여기서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라는 레벨에서 딱 잘랐을 때 이거를 접촉하는 요 길이, 여기 요거를 다 더해서 요 길이가 된 거예요. 요 길이가 되고, 만약에 요 단면에서 C가 요 단면이었다. 그럼 요 단면에서 여기를 전체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접촉하는 길이를 다 더하면 요게 되고, 이 레벨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접촉하는 면적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전체 100%가 되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요 접촉하는 길이를 다 더한 것을 그래프로 그린 거, 요거를 실제 B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실제 B라는 게 있어요. RMR C레벨에서, 이건 말 그대로 제로에서,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100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어떤 C라는 레벨만큼 내려와서 절단을 했을 때 요 접촉하는 길이의 합, 요것을 이 전체 길이로 나눈 거예요. 요 길이를 다 더한 거, 요 길이를 다 더한 거를 요 전체 길이, 요 LL이라는 게 평가 길이죠. 요 길이로 나눠 가지고 곱하기 100 하니까 이 전체 길이, 평가 길이에 대해서 접촉한 길이의 비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을 RMRC, 이렇게 실제 B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RMRC가 얘가 비율이 커졌다, 퍼센테이지가 더 커졌다 라고 하면 이 C라는 레벨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질문을 이해를 못했나요? RMRC라는 것이 이 재료의 실제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비 요거 C레벨에서 예를 들면 그럼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요. RMRC가 1번이라는 C레벨에서 얘가 15%였어. 근데 C2라는 레벨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20%였어. 그러면 얘가 C1, C2 아니면 C2, C1 1번이다, 2번이다. C1과 C2의 관계는 이 위치가 어떤 관계이겠냐는 거죠.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케이.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안 드는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자, 왜 손을 안 들었는지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문제를 이해를 못했다고? RMR이라는 게 실제 B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B라는 것이 평가 길이, 이 길이 대비 C레벨에서 이 거칠기 단면 곡선이 접촉한 길이의 비율이야.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런 거칠기 곡선이 있는데 이 중심선에 평행한 이런 플레이트가 이렇게 마찰 운동을 할 때 마모되는 그 길이, 마모가 된다는 것은 접촉을 했으니까 마모가 되겠죠. 이것이 여기를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서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 접촉되는 요 길이가, 여기는 이거를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을 더했을 거고, 만약에 이게 C레벨이라면, 만약에 여기가 C레벨이라면 요 길이를 더한 값의 비율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C1이라 그러고 여기를 C2라 그러면 실체 B가 C1이 더 높겠느냐 C2가 더 높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답을 얘기해봐. C1이야 C2야? C2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자기 의견을 주장을 딱 해봐. C2. 아까 또 손 안 들었던 사람. 너 아까 손 안 들었잖아. C1이야 C2야? C2. 왜? 왜냐고 물어볼 것도 없지. 접촉하는 길이가 더 접촉하는 게 많으니까 지금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만약에 C1이 15%고 C2가 20%였다면 지금 C1보다 C2가 더 밑에 있다는 얘기죠. 레벨이. 그죠? 그래,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감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뜻에서 내가 이걸 물어본 거야. 그리고 설사 자기가 틀리게 알고 있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틀리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높이차. 높이차를 여기서 R 델타 C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R 델타 C는 C1, C의 아까 RMR 우리가 비율 계산했죠? RMR1, RMR2 요 C 레벨 사이의 높이차 요거를 R 델타 C라고 얘기해요. 델타 C C 레벨의 높이차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RMR1하고 RMR2를 치면은 당연히 RMR2가 크겠죠. RMR2가 더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요 R 델타 C라는 것은 요 RMR1일 때의 C레벨과 RMR2일 때의 C레벨의 이 차이다. 그러면 RMR1은 여기서 만나는 요 값이에요. 그 다음에 RMR2는 여기서 만나는 요 비율이야. 그러면 이걸 왜 따져? R 델타 C를 왜 따질까요? 이거는 표면의 성능을 관리를 할 때 재료비가 20% 되는 부분하고 재료비가 30% 되는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재료비가 20% 되는 MR1이 20%, MR2가 30% 되는 요 구간 차이가 높이가 몇 마이크로메타 차이가 나냐? 요걸 따지기 위한 거예요. 그럼 그걸 따져서 왜 따져 그거를? 그건 왜 따지냐면 이 곡선, 실체비 곡선 이거를 실체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곡선이 가공 공정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떤 공정을 거쳤더니 이 실체비 곡선이 이렇게 나왔더라. 또 어떤 곡선을 거쳤더니 실체비 곡선이 이렇게 나오더라. 또 어떤 공정을 거쳤더니 실체비 곡선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지금 A, B, C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능을 관리하는 설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 R 델타 C가 값이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1번처럼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2번처럼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마모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 2번? 왜 그렇다라는 것도 한번 요거 2번 대답 잘 했어. 그럼 왜 2번이라고 생각을 했는지까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서 생각하는 이제 연습을 하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 마모가 돼도 R 델타 C가 적다라는 것은 치수 변화가 적다는 거죠. 그죠? 그럼 치수 변화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수명이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이 틈새가 덜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서 이런 것하고 관련돼서 업무를 보면 이제 경험을 할 텐데, 우리가 선반으로 가공을 하잖아요. 선반으로 가공하면 바이트가 이렇게 뾰족한 걸로 이 제품 회전하면서 가공을 하잖아요. 그럼 거칠기를 측정을 하면 거칠기 R 프로파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곡선을 그리면 뭐냐면 C레벨에서 이렇게 C레벨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보면은 얘가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마모가 돼. 그럼 얘는 그냥 마찰 운동 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치수가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작 부품에는 대부분 다 연삭을 하죠. 연삭을 하고 랩핑을 하는 이유는 프로파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곡선이 어떻게 생기냐면,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금방 달아 없어지겠죠. 요거는 툭 튀는 부분이에요. 툭 튀는 부분은 금방 달아 없어지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제 이런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마모가 일어나는 그 동작 부분에는 랩핑을 하고 연삭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가공을 더 잘할수록 이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값이 R 델타 C가 더 작아진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 실체비라는 게 있어요. 상대 실체비. 이 상대 실체비는 뭐냐 하면 요거예요. 요거 RMR. 얘는 높이 차고 얘는 RMR. 그죠? C0에서부터 C1까지. 그죠? 요게 R 델타 C가 되는 거죠? 요 R 델타 C가 됐을 때의 요 차이, 이 RMR, 요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C0는 RMR이 제로일 때부터의 C레벨, 여기서부터 요 C레벨, 그 다음에 요 C0는 요 C0에서 R 델타 C만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C0가 되고 요게 C1이 되고 요거는 C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됐을 때의 요 재료 B, 요 재료 B,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C0예요. 그러니까 RMR C1, 요 C1일 때 요때의 실체비, 얘는 여기서 이제 여기가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사실상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는 요걸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요걸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참고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RZ을 조사하라고 했더니 이거를 10점 평균 거칠기 이렇게 조사해온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조사를 했느냐? 여러분들 네이버 찾아본 거야. 네이버에서 RZ 했더니 10점 평균 거칠기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주 옛날에, 그죠? 1990년에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2년 전이네? 32년 전에 요 RZ을 10점 평균 거칠기라고 사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30년 전 거를 네이버에다 누가 올려놨더니 최첨단을 걷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그대로 10점 평균 거칠기라고 조사를 해가지고 나한테 레포트를 제출한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내 심정은 어떻겠어? 레포트 잘 썼다고 내가 흐뭇하겠어요? 아니면은 이런 걸 보고 이거는 30년 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30년 전 거를 비껴다가 나한테 RZ라고 조사를 해왔다 라니까 내가 답답하겠어. 답답하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그 독일어로 이게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앞자를 따가지고 RZ이라는 걸 붙였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옛날에 쓰던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RA를 표현할 때 어떤 자료에는 AA 또는 CLA 이런 표현이 있어요. AA는 Arithmetic Average 해서 대수학적 평균, 그 다음 CLA는 Centerline Average 해서 중심선 평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ASME에서 이런 그 용어를 쓰거든요. 이거는 같은 RA 라고 보면 된다 라는 거 아까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75, 요거는 ECR 필터 사용했다라는 의미다 라는 거, 요건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성능 파라미터 중에서 이 RK, RPK, RVK, 우리 MR1, MR2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그 아까 우리가 실체비 곡선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 하면 에봇 파이어스톤 그 커브 이렇게도 표현해요. 옛날에 에보트라는 사람하고 파이어스톤이라는 사람이 이 곡선을 개발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봇 파이어스톤 곡선 이렇게 표현하니까 에봇 파이어스톤 이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것은 이 실체비 곡선을 그려놓고 그 중에서 요 부분은 급속하게 마모가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요 부분은 그 윤활유를 머금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은 실제 기능에서 제외를 하고 요 RK라는 요 부분이 실제 성능을 유지하는 부분이다. 즉
성능을 유지하는 깊이. 그러니까 요거는 급속하게 마모가 되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마모 시작되자마자 금방 치수가 변한다는 얘기죠. 요 부분이 치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다. 요렇게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 급속하게 마모가 되는 부분, 요 부분까지의 재료 B, 요거를 MR1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 윤활유를 머물고 있는 부분, 요 골짜기가 되겠죠. 여기를 MR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파라미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건 어디서 많이 쓰냐면 자동차 회사,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실린더하고 피스톤의 그 마모가 얼만큼 됐을 때 갭이 얼마나 생길 거냐,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럼 이게 RPK, RVK, RK 이걸 어떻게 정했느냐? 이거는 이 에보다고 파이어스톤이라는 사람이 여러 번 실험을 해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요게 그 단어가 있어서 요 단어를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중요한 것은 중심 깊이, 요게 중요해요. RK. 요게 성능 유지 구간, 이런 의미예요. RK가. 그 다음에 MR1, MR2, 요거는 실체비예요. 실체비는 아까 얘기했죠? 이 평가 길이 대 실제 마모를 위해서 접촉하는 길이의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RPK, RVK, 요거는 제거 높이예요. 제거 높이. 요거는 이 중심 깊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얘는 왜 RPK는 왜 제거가 되느냐? 얘는 급속 마모 구간이다. 그래서 얘는 그 중심 깊이에 해당이 안 되고요. 요 RVK는 이게 윤활유를 머금고 있는 구간이라 이 성능 유지 구간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할선, 등가직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요게 재료비 곡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등가직선, 요게 할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데, 요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는 자, MR0, MR100. 그건 뭐냐면 MR0는 여기가 되고요, MR100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등가직선, 요게 지금 등가직선이라는 거거든요. 요 등가직선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재료비가 40%가 되는 지점, 요 재료비가 40%가 되는 지점은 여기서 보면 여기쯤 되겠죠. 여기가 50%니까
40%가 되는 점이 요 점이 되겠죠. 요 점을 쫙 따라 올라가면 여기서 만나는 점이 있겠죠. 요 제로인 점에서 요 40%가 되는 점까지를 직선을 이어서 이걸 할선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할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할선을 이 곡선을 따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기다 접촉을 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엔가 접촉을 시켰더니 여기서 할선이 요렇게 접촉을 하면서 요 구간이 40%가 되도록 얘를 계속 움직여 가면서 여기다 이렇게 접촉시켜 보고 여기다 이렇게 계속 요 할선 길이만큼을 쭉 이 곡선에 접촉시켜 보면서 이 40% 구간이 되는 고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요게 40% 구간이 되는 기울기가 가장 작은 그런 위치를 찾은 거예요. 이렇게 딱 찾은 상태에서 이 직선을 쭉 연장시키는 거죠. 요게 등가직선이에요. 쭉 연장시키면은 원래 할선의 길이는 여기에서 요거였죠. 요거였는데 요 기울기가 최소가 되면서 40%가 됐는 요 할선을 찾은 그 위치에서 쭉 선을 연결시키면 요거 등가직선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100%가 되는 지점에서 만나고 0%가 되는 지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면 여기 딱 만났을 때 여기서부터 요 높이 요거 그 다음에 또 100%에서 만났을 때 100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높이 그죠? 요 높이가 RPK가 되고 요 높이가 요게 RVK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 요게 RK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등가직선과 0%에서 만난 요 점에서 수평으로 옆으로 쭉 선을 그어서 요 곡선하고 만나는 요 지점까지의 재료 B가 MR1 요 100%하고 만나는 요 점 RVK를 결정하는 요 점이었었죠. 요 점에서 수평으로 쭉 선을 긋다가 요 곡선하고 만날 때에 요 점의 실체비 요거를 MR2 요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이제 RK, RVK, RPK, MR1, MR2 요런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RPK라는 것은 여기가 C0죠. C0에서 여기까지 요 높이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금방 그 마찰되면은 없어지는 부분이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요 부분은 여기에 이제 윤활유가 이 골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 마모가 되면서 윤활유를 공급하는 부분이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 사이가 지금 요게 되는 거죠. 여기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요 RK 중심 높이다. 성능을 유지하는 구간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지금 요 RK 계산하는 방법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다가 쓰느냐? 이제 이거는
그 요 제품을 적용하는 회사에서 계속 실험을 통해서 MR1 몇 프로, MR2를 몇 프로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또는 RK를 몇 마이크로메타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MR1, MR2가 얼마가 좋다라든지 RK가 얼마가 좋다 이렇게는 이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볼까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갔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RK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 요거는 이제 앞에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RPK, RVK. 자,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까? 자,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 한 것이 파라메타의 목적, 그리고 왜 여러 가지 파라메타를 동시에 평가를 해야 표면을 정확히 알 수 있는가 라는 거. 표면이 같으면 파라메타 값도 같고, 표면이 다르면 파라메타 값도 달라야 되는데, 표면이 다르지만 값은 같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파라메타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진폭 방향 중에서도 최대 최소 높이만 가지고 따지는 거, 그 다음에 Z축의 좌표의 평균으로 따지는 거, 이런 파라메타, 즉 RZ, RT, 요거는 피크밸리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 Z 좌표값의 평균을 따지는 것이 RA. 여러 가지 파라메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진폭 파라메타 RT, RZ, RA 이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튀는 값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 RA이기 때문에 RA를 많이 쓰인다. 요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거기서 비대칭도, 그 다음에 첨도 이런 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간격 파라메타 RSM이라는 거, 요거는 X축의 평균값이다 라는 거 했고, 그 다음에 복합 파라메타 기울기, 상대 기울기인데 이것은 실제 그 프로파일의 길이 전체를 일직선으로 펼쳐서 평가 길이하고의 이루는 각도, 이거를 보는 개념이다 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체 B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실체 B 레벨의 높이 얘기했고, 또 RK, RPK, RVK 이런 것들 설명했어요. 이 곡선 파라메타에서 중요한 것은 실체비 곡선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진다, 실체비라는 게 뭐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실체비 곡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파라메타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레포트 쓰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다 개별적으로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 졸리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